그래서 성균관대 문제 1번.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제니까 문제 1번에서 보면 자, 뭐에 대해서 제시문 1부터 5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제시문 1과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관에 관한 관점 밑줄 쳐놓고 개인과 사회의 누구와 개인과 사회의 뭐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러면 첫 번째는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니까 두 번째는 뭐 하시오? 요약하시오 이렇게 써졌다라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누라는 건 분명히 누구와 누구 이미 성대의 특징은 뭐냐면 1번 문제부터 뭘 준다? 문제에서 이미 범위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그러니까 매년 성대가 가장 이직거리를 많이 해. 매년 개인 사회가 나와. 막 7, 8년 나오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또 나와.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나오겠지? 또 나와.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근데 올해는 안 나오겠지? 또 나올 수도 있어. 자, 문제는 개인과 사회야. 그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게 뭐가 된다? 1부터 5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따져야 돼? 개인, 사회로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조심할 거 개인, 사회로 나누라 그러니까 뭐 1, 3, 4는 개인, 2, 5는 사회. 이렇게 대부분 되지만 어떤 경우도 생겨? 예를 들면 제시문 3번 같은 경우는 무엇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나누지는 않는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편은 이렇게 쉽게 나눠지긴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하라? 요약하라 그랬으니까 성대 문제의 특징은 이 다음에 반드시 무엇한다? 이걸 가지고 다른 한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을 또는 두 입장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요약하라는 거는 분명히 뭐 하라는 얘기야? 핵심을 찾으라는 얘기는 맞아. 분명히 핵심을 찾으라는 얘기 맞아. 다 쓰란 얘기야?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다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서 다 써버리면 성대는 글자 수 제한이 없단 말이야. 다 쓰면은 틀리진 않아. 근데 시간에 걸려. 그럼 여기서 뭐 써야 돼? 가장 추상적인 거, 이것들의 핵심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못 다 쓴 거는 몇 번 문제에 다 2번 문제에 들어가게 돼 있어. 이랬지. 그러니까 요 성대의 특징은 이런 거니까 요거를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해보자. S고 철수 착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Y여고 영이 착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 K고 바둑이 착하다 그랬어. 그럼 이걸 다 써도 점수는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실은 요약은 이것들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니? 요즘 고딩 뭐하다? 착하다가 되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핵심 위주로 적어주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를 위주로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못다한 말들은 뭐 표 해석하든지 다른 거 적용하든지 할 때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 써도 돼. 내가 빠르게 다 시간 안에 쓸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요약은 한마디로 좀 짧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제시문 1번부터 그러면 요약을 해야 되니까 인간은 개인 자격으로만 인간은 개인의 자격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 입장? 개인 자격이니까 누구? 개인만 가지고는 무엇을 탐구할 수 없대? 선과 덕을 실천할 수. 선을 탐구도 못하고 덕을 실천도 할 수 없어.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인이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반대 개념이 누구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 사회 강조라는 얘기야. 그럼 1번은 그럼 얘는 사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개인에 대해서 개인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급부 항상 개인이 아니니까 사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 자,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가 않다.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밑줄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대놓고 나왔네. 개인은 중간의 걸 만약에 요약한다면 시대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개인은 시대에 따라 무엇이 다르다? 삶이 좀 다르다. 삶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개인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그러면 이거는 뭐? 사회 속에서 누구를 개인을 무엇 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얘기야. 어떤 거? 담지자로서. 그렇지. 사회적 정체성.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또 봅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조합 또는 저 직업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이 담지자로서의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임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이 모든 사회적 정체성과 담지자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와 관계 가져? 가족과도 관계 갖고 나는 누구와도 관계를 갖는 거지. 그 관계를 갖는다라는 건 결국 어디 안에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지. 그것들은 밑줄 적어보자.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 밑주고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 밑줄 치워놓고 다시 밑줄 나의 삶의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 밑줄 쳐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까? 개인은 어디 속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 무엇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적 뭐를 바탕으로? 요거 그대로 정리를 하면 사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다? 여기 선과 덕을 실천하고 탐구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무슨 삶의 실천이다? 이것이 도덕적 삶의 뭐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게 핵심이야. 그럼 나머지들은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결국은 개인과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은 뭐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뭘 찾는다? 정체성을 찾는다. 또는 좀 길게 말하면 역할 등이 있다 이거야.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뭐가 된다? 선을 뭐 할 수 있고 탐구하고 덕을 실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이 말이잖아. 이걸 길게 쓰든 짧게 쓰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밑줄 쳐볼까?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세모 돌리고 계속 밑줄.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개인이 뭐랬어? 개인은 각각이 뭐를 조직했대? 사회를 조직했대. 왜? 목적은 왜? 자신의 재산을 무엇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려보면 사회가 우선이야? 개인이 우선이야? 결과는 누구의 거를? 재산 유지라는 개인의 결과를 얻기 위한 거야. 그래서 사회를 조직한 게 뭐가 됐다? 목적이 됐다는 얘기니까.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결과를 얻어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 우선? 사회보다는 누구 우선?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만든 거야? 사회를 만들었다 이거네. 계속 봅시다. 그 공동체 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침해에 대해 밑줄 쳐볼까? 보다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성 보장? 그럼 사회를 조직하는 건 자신의 뭘 위해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거야 단지. 또 보자.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사람
다른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존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또는 다른 말로 타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건 국가가 아니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게 뭐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없다 이거야. 다시 봅시다. 사람들은 밑줄 쳐보자. 하나의 공동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계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됐어. 그러면 뭘 원한다라면 공동된 사회나 정부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라면 중요한 건 이거야. 개인이 뭐하면 동의를 해야 돼.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이 뭘 얻을 수가 있다. 정치 체계를 결성할 수 있대. 이 정치 체계가 뭐가 되는 거야? 국가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또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뭘까? 사회는 뭐라는 거야? 사회라는 거는 뭘 위해서? 개인의 뭘 위해서? 여기 단어들.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을 했다라면 이거를 이제 순서를 재배열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니까. 사회는 개인의 뭘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 개인이 무엇 해준 거야? 동의를 해줄 때 형성이 되는 거야.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회도 없는 거야. 근데 개인의 동의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스스로 동의했다. 각자가 동의했다. 누구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했다니까. 왜? 개인을 강조해야 되니까 항상. 됐어. 이런 사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도 만약에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도 누구의 권위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자유, 권위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됐어.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침해하지 않는다, 보장받는다 이 얘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자. 별 얘기가 없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요약 정도 할 수 있으면 요 정도는 요약이 가능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대를 많이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 문제 유형이 안 바뀌어. 이렇게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요약만 딱 하다 보면 1번 딱 보는 순간 할만하네. 이 정도는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2번, 3번 가면서 이제 어려워지거든. 자, 한번 봅시다. 3번. 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딱 나와버렸네. 누구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뭘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1번과 똑같네 지금. 자, 다시 보자. 인간이 이렇게 써야지 개인의 자아 정체성. 정체성도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형성이 된다. 다시 봅시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다? 공동체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지 뭐. 자, 봅시다. 따라서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한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결국은 개인은 뭐에 의해서? 공동체의 삶의 뭐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근데 잘 생각해. 얘는 누구 목적? 얘는 얘의 목적과 얘 목적을 좀 구분해둬야 돼. 개인은 삶의 목적이 뭐해서? 공동체에 있는 거야. 공동체에. 자, 계속 보시면 어디 갔니? 공동체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또 보시면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 따라서니까 결론이야. 따라서 뒤에 말한 건 뭔데? 우리는 다음에 타인과 뭘 맺고? 관계를 맺고. 타인과 관계 맺는 게 어디지? 공동체겠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대? 있는 다양한 관계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 그럼 어디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고쳐볼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 무엇 해야 된다? 서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여기서 역할과 책임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집단의 조화와 번영.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이거. 집단의 조화와 무엇을 해야 된다? 번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집단이야 개인이야? 집단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얘는 사회로 가야 돼. 다시 봅시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누구시? 서구식 담론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서구식의 반대는 누구라고 이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서구와는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지? 동양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또는 뭐 우리가 넓게 보면 동양,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나오면 우리나라 집단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많이 배우는 게 서구 개인주의, 동양 집단주의 이런 식이니까. 또 봅시다.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동그라미. 다시 밑줄,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 반성이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우선이란 얘기야? 집단의 조화가 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러면 얘를 요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자고. 얘의 핵심을 요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지? 개인은 뭐 할 수 없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뭘 형성한다? 우선 개인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역시 뭘 형성한다?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갖는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갖는데 됐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잘 쓰는 글은 계속적으로 뭘 써주는 게 좋아? 개인과 사회면 계속 개인과 사회 없는 말을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보다 얘 누구 우선? 집단 우선이니까 뭐라고 해도 돼? 개인보다는 개인의 뭐 능력이라고 할까? 개인의 뭐 이익이라고 할까? 어떤 게 좋을까? 여기서 보시면은 뭐 개인의 능력? 개인의 능력이란 말 써도 되겠네. 능력보다 뭘 중시한다? 다른 사람과의 뭐 속에서 여기 나온 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뭐 타인이라고 해도 되고 관계 속에서 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역할, 책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관계 속에서 뭘 한다?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공동체의 무엇? 번영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핵심을 가지고 지금 예쁘게 뭐 한 거야? 순서만 정리한 거란 말이야. 요약을 하더라도 뭘 해주는 게 좋아? 이 순서를 제대로 배열해 주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냥 막 무조건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낮은 대학 갈 때는 그냥 막 나열해도 되지만 최소한 뭐 성대나 중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자,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여기는 개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사회 중심은 사회는 이렇게 먼저 밝혀도 되고 개인이면 개인은 이렇게 밝혀줘서 잠깐 있어봐. 우리가 틀을 잡고 있는 게 개인과 사회 관계니까 얘 시작을 개인과 사회로 하고 있나? 틀을 제대로 보고 있나? 그거 눈에 보이게. 항상 논술은 참석하는 사람들을 승질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읽으면서 그냥 흐뭇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붙는 거니까. 4번.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 개미와 진딧물이 나와도 얘는 누구다? 개인과 사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걸 우리 무슨 표현이라 그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개미와 진딧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얘가 개인의 예시냐 사회의 예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아, 느낌이 팍 왔어. 이거는 뭘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겠지 지금. 그럼 뭐 여기서 보면 뭐가 되는 거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 나온 거와 유사하지 지금. 그러면 얘도 뭐일 가능성이 높아? 사회일 가능성이 높겠네. 근데 뭐 더 읽어봐야 돼. 혹시 뭐 뒤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진딧물만이 개미의 가축은 아닙니다.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밑줄 쳐볼까?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에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봐봐.
개미가 이것도 개미의 방법과 누구의 방법이 같다는 얘기야? 사람의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미는 무엇과? 여러 무엇과? 가축을 기르고 개미와 가축 속에서의 관계를 했다라면 사람도 뭐가 여기서 사람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사람이 가축과의 관계하진 않을 테니까. 자, 한번 보자. 계속 보면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들을 몰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가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비해 밑줄치가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가 누구지? 사람이야. 그러면 얘들은 무슨 지혜가 있는데? 공존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공존이 약간 모자라. 왜? 어떤 이유로? 한번 보자.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삶의 지혜라는 것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하나밖에 없어. 무슨 지혜? 공존의 지혜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겠지. 공존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나만? 나와 너, 나와 우리의 관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들은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메가스터디에서 또 전화가 오네. 안 받아. 좀 이따 받아. 난 급한 거 없어. 또 촬영 때문에 또 이럴 수 있지만 아니야. 이거 끊으면 안 돼. 자, 가십시다. 조금 부족. 어디 갔어? 이들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지혜? 공존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즉 인간이 배워야 될 거는 뭐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배울 거는 노란색으로 쓰지 말자고.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된대. 자, 또 봅시다. 밑줄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 그럼 공존의 지혜는 함께 하지 않으면 모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멸망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공존해야 함께 살 수 있고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남을 배려하여 사는 거. 그럼 뭐도 해야 돼? 남도 배려도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요약해보면 뭐가 돼? 누구는? 개인은 이거야. 내가 지금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왜냐면 나는 여기는 사회라고 했네. 이것도 개인이라고 할걸. 다 개인이라고 해도 되고 다 사회라고 해도 되고 또는 사회 쪽은 아까도 있지만 사회에 강조하는 건 사회라고 먼저 얘기해도 되고 개인은 개인이라고 먼저 얘기해도 돼.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니네 범주가 개인사회지? 그럼 나도 개인사회부터 얘기할게.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글이니까. 자, 계속 봅시다. 개인은 뭐 할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여기서는 이거 나와야 돼. 이 예시들이 나왔다라면 이 예시를 써줘야 돼. 근데 이 예시를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요약할 때 조심하는 건 저거를 아니라 얘랑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지 인간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미와 뭐처럼 진딧물을 보호하고 봐봐. 그러면 개미가 진딧물을 목동이 양떼를 무엇하듯 보호하듯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핵심만 적는 거란 말이야. 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호하듯 뭐 하는 거야?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란색으로 쓸걸. 노란색이야. 요약이가 이렇게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전부지 뭐. 됐어. 그러니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된다? 이제 인간이 인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간이 인간을 보호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지. 이거는 안 돼.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 이럴 때는 사회가 개인을 보호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사회가 누가 되는 거야? 개미. 사회가 뭐가 되는 거야? 목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인은 누가 되는 거야? 진딧물. 개인은 누가 되는 거야? 양떼. 왜요?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게 개인이 개인을 보호한다 그러면 개인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누구의 범위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사회의 범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개인과 사회, 집단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사회, 개인과 사회 다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오류가 생기거든.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분명히. 난 쓸만큼 썼는데? 그럼 공존이니까요. 개인과 개인 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근데 무슨 범위를 벗어나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설정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오류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자, 5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동그라미 끝났네. 이건 뭐 스스로 한대. 인간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그럼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의지와 능력이라는 게 있대. 그럼 있나법은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그럼 난 필요 없는 거야.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니까. 계속 보자. 어디 갔어? 반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하고 여기서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면 스스로 추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뭐가 내가 고유한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삶의 무엇도 방식도 어떤 거? 고유한 삶의 방식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선택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자율성이 있다라는 거지. 자율성이 있고, 또 봅시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야. 마치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 그러면 이 자율성은 뭐가 된다? 뭘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밑줄, 이성적이며 윤리적인 것. 그러면 이 자율성은 뭐가 된가? 이게 이성적이며 윤리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누구로 할까? 개인은 뭘 가지는 존재다? 자율성이 있다.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자율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무엇 할 수 있다?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 인간은 그러니까 뭘 바탕으로? 이런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무엇 할 수 있어?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사회로부터 또는 어느 것으로부터 뭐 하지 않는다? 구속받지 않는다. 이 정도 되겠지? 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의 능력과 무엇을 할까? 실천 의지가 있다. 자, 이런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면 성대에서 1번 문제 유형이 항상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이유는 네가 요약을 하고 답을 쓸 때도 보면 얘와 얘의 관계 우리가 이미 얘기했으니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 뭐가 우선이 되니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보면 알겠지만 항상 뭐가 먼저 써져야 돼. 요약이라 하더라도 뭘 먼저 써야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근거 먼저야 주장 먼저야? 주장. 그러니까 밝히는 게 얘 주장은 개인이 우선이니 사회가 우선이니 했을 때 대답은 사회요. 왜냐하면요 하고 설명해 줘야 되고, 개인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개인요. 근데 그렇지만 사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개인, 사회를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뭐부터 해주는 게 좋다? 개인 또는 사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런 게 없이 막 섞고 중간에 개인, 중간에 사회 막 들어가면 틀리진 않아. 근데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주지 않아.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항상 시킨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거 이상 좋은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요걸 지워보자고. 왜 이걸 지우냐면, 자, 성대 문제를 쓸 때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봐. 1번에서 보면 각 입장을 요약하라 그랬어. 그럼 가장 좋은 글은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쓸 때는 제시문 1부터 5는 모두 뭐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전체는 뭐?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럼 전체 공통점을 먼저 밝혀주는 거야. 알아서 우리가. 먼저 뭘 우선시하는 사회 또는 뭐 집단이란 말 써도 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제시문 뭐가 있어? 1, 3, 4와 무엇을 우선시하는? 먼저란 말은 빼도 되겠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2, 5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써주는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처음에 뭘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어디 갔니? 상반된 걸 적으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상반된 걸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요약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왜? 잘 봐봐. 상반된 걸 말하고 요약하라고 해서 요약하고 상반된 걸 말하라 그랬어. 근데 애들이 우길 때는 어떻게 우기냐? 선생님, 어쨌든 난 나중에 이거 상반된 거 찾았는데요. 질문의 순서가 상반된 걸 찾고 요약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어본 순서대로 답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반된 거는 사회, 개인, 1, 3, 4와 2, 4, 5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뭐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중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1, 3, 4 아까 요약한 것들 나열만 해주면 끝. 반면 이제 두 번째는 반면 이렇게 또 나와야 되지. 뭐가 우선인? 개인이 우선인 무엇에는? 2와 5에는 2는 어쩌고저쩌고 5는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쓰면은 분명 봐. 시킨 대로 상반된 내용 했어. 그 다음에 요약했어. 이렇게 나와야만이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순서를 막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약을 해놓고 저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뭐 순서가 뭐냐? 그 순서대로 항상 따라가야 돼. 그럼 성대는 항상 처음에는 뭐 해줘야 된다? 전체의 무엇에 대해서 전체 공통점을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무조건 뭔가를 묶으라고 하니까 묶는 것 각각의 뭐가 돼야 돼? 공통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공통점이 나오니까 대체로 공통점 몇 개를 적어줄 수밖에 없다? 3개를 적어준다. 성대는 항상 1번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체 공통점이 자신이 없어. 그럼 최소한 얘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얘 2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러니까 얘를 안 적어도 돼. 적어주면 더 좋아. 근데 못 적어주면 최소한 이 2개의 공통점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먼저 다음으로 또는 반면 각각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최악의 경우에 인간들이 이게 있어. 1, 2, 3, 4, 5를 다 요약해. 요약한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하면 순번도 달라. 순번도 다른 데다가 읽고 싶은 건 그러면 너는 이 사회의 우선, 개인 우선을 나눌 수 있니? 나눴으면 한번 묶어봐. 그렇지. 사회의 핵심은 이거지. 읽으면서 이거 있네. 그 다음에 개인 핵심은 이건데 너 그 다음에 반면 개인 보니까 이거 있네. 이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술할 때 첨석하는 사람을 뭐 하면 안 돼? 화내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자, 2번, 3번은
이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